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데요. 여객기 네네. 운항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미국과 중국은 사실 언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지난 2월 18일 신화통신과 중국 국제TV, 중국 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언론사가 아닌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각으로 4일부터 CCTV와 중국 신문사 CNS를 포함한 최소 4개 매체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의 명단 제출과 더불어서 현재의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중국 국제항공과 중국 동방항공, 또 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4개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중국이 지난 3월 말부터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항공편을 항공사 한 곳당 한 개 도시 주 1회로 제한하는 141 노선 정책을 시행한 이후 노선 재개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국의 조치가 발표된 후 중국 민용항공국은 기존 국제항공편 운항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오는 8일부터 운영 허가 범위 내에서 목적지 한 곳을 선택해서 매주 한 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면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대량 살상 무기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과 기관 33곳에 대해서는 5일부터 예정대로 제재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한 발전소에서 경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지방 정부 당국이 이 사실을 직접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SNS를 통해 알게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노릴스크 타이미르 화력발전소 내에서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탱크에 저장된 약 2만 톤의 경유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12km나 떨어진 인근의 암바르나야 강으로 흘러들면서 강 색깔이 옅은 붉은색으로 변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크라스노야르스크주의 알렉산드르 우스 주지사가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달 31일까지도 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경유가 유출된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됐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지시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려졌던 비상사태가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수사당국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료 탱크가 갑자기 터진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수년간의 비정상적인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탱크 주변의 지반이 일부 붕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여기 이 3만 5천 헥타르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오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생태학자들은 북극권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환경오염 사고라면서 이 생태계 복원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할 만한 큰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뭐 이런 큰 사고가 났다는 점도 걱정스럽지만 또 이걸 지방정부가 SNS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 제철을 시작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범 기업 측에서 배상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피해자 측은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대리인단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R의 주식 매각 명령을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단계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일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P&R 주식 압류 결정문을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2달 뒤인 8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현금화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참고로 이 공시 송달이 뭐냐면은 인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 송달할 서류를 제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네. 물론 이후에 주식 감정평가라든지 채무자 신문 등 절차가 남아 있어서 실제 현금화는 연말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법당국의 절차대로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일본 정부 측에서 보복 조치까지 언급한 상태죠.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압류자산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당사자 전범 기업인 일본 제철 역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산케이 신문은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내 자산 압류 그리고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등 일본 정부가 부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협박이죠. 네네. 이 지난해 말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측 외교 당국은 계속해서 해법을 논의해 왔는데요.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독립적인 사법 당국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사실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단 한 번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끝으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적 인물의 동상들이 철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종차별을 옹호한 인물들의 동상이 속속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시위대는 그동안 이런 동상들의 스프레이 낙서를 하는 등 인종차별의 분노를 표출해왔고 이번 시위를 계기로 일부 시의 시장들과 주지사들이 동상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버지니아주의 랠프 노덤 주지사와 레바르소니 리치몬드 시장은 시내에 있는 모든 남부연합군 기념물을 제거하는 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버밍엄 시도 지난 1일 린 공원에 남부연합군 기념비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 세워진 남부연합 기념물은 노예제와 불평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필라델피아시는 소수인종과 성소수자들을 공격적으로 감시해서 인종차별의 상징이 된 보수 정치인인 프랭크 리조 전 시장의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찬반 양론이 계속되면서 철거하지 못했던 인종차별과 관련된 각종 기념탑과 조형물들의 철거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특집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